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혼재를 하면서 이 코스피 시장은 0.3% 가깝게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0.5% 하락하면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 수급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그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 좀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새로운 한 주가 좀 시작이 됐는데요. 저도 사실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상황이 원체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약세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동시만기가 좀 있었어요. 시초가는 좀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잠깐 미국 시장의 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여전히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탈을 했거나 아니면 간당간당하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이 산업재 쪽 섹터보다는 기술주들이 좀 더 좋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21선 자리대가 이탈되게 된다라면 최소한 다시 한 번의 저점 테스트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애플 쪽에 있어서 다시 매장 앱스토어를 재폐쇄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투심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해롭고 위험한 단계에 좀 진입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시장에 현재 반영이 좀 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재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오게 된다라면 미국 시장의 좀 영향으로 좀 약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의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 좀 보다도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21선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처럼 전저점 자리대를 테스트를 좀 해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21선에 간당간당하게 좀 걸쳐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럼 결국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선물 쪽, 거래소 쪽에 있어서 현물 쪽보다는 선물 쪽에 있어서의 매수와 매도 이 차이에 따라서 출렁거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도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연기금 쪽에 있어서 4거래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에 있어서의 전략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국내 쪽도 마찬가지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을 거고요. 최근에 좀 이상적으로, 비이상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우선주를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관심권역에서 좀 두고 보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관심권에서 빼고 보자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외국인들 쪽보다도 일단 워닝 시즌을 좀 대비한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달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제 어닝 시즌이 좀 시작이 되죠. 거기서 삼성전자의 실적 예비치 발표부터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 때까지는 그냥 그렇지만 3분기 때부터 급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3분기부터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3분기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에 있어서의 관심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비단 국내 쪽뿐만 아니라 미국 쪽 애플이라든가 애플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인텔도 마찬가지로 이익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쪽도 마찬가지 신뢰를 좀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거래소 매수 유입이 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매수 유입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가는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변동성이 좀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매수라는 그런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섹터와 종목 좀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뭐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은 IT 섹터를 좀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급 개선주들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아요. 몇몇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라든가 모멘텀거리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오늘부터 이제 암학체가 개최가 되죠. 거기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뭐 덕산네룩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상승을 바닥을 다지고 나니 상승을 해주고 있죠. 연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거래 전에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의 모습을 좀 부렸었고 금요일 날은 거래량이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 수급적으로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솔브레인 홀딩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량이 조금 나왔었어요. 조금 생기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을 때를 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예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거래량 증가가 필수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거래량이 좀 필요합니다.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 양봉의 개수가 4개째이기 때문에 좀 밀리는 18,000원대 중반 자리 때까지 밀린다라면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한 차례 좀 상승을 큰 폭으로 좀 해줬었죠. 이 부분들이 20년도 올해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리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들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오뚜기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오뚜기는 이제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익에 대한 실적치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60만 원짜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65만 원짜리대까지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군들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휴원스 글로벌이에요.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정고점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61선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이렇게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그 자리대를 넘어서는 즉 36,500원짜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4만 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고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6월 22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인데요. 현재 시장은 대내외 리스크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시장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별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양시장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84,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삼성 바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불인데 오늘 80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현재 79만 6천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시장은 80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네, 네이버 4위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25만 원대까지 진입됐습니다. 0.2%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보합권 29만 1,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네이버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이네요. 일단 우선주는 6위권까지 밀린 상황이고 LG화학이 지난주에는 51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1% 넘게 낙폭 키웁니다. 50만 원 5천 원대까지 내려왔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강했는데 오늘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카카오 견조합니다. 0.38% 약보합권 26만 2,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계속해서 파란불입니다. 오늘 거의 2% 가깝게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12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엇갈립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파락 출발하고 있는데 19포인트 빠졌습니다. 2122선까지 내려간 모습 확인될 수 있고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거의 움직임 없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742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제약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시젠이 오늘 다시 한번 5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만 7,1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LB가 1% 넘게 현재 낙폭 기록하면서 10만 2,400원대 그리고 알테우젠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6만 4,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약 1시간 전쯤에 WHO 측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 역대 최다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오늘 보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들 계속해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시젠 단숨에 5% 가깝게 급등하면서 시총 7위권에서 다시 5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가 이와 함께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0만 5,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넘게 낙폭 키웁니다. 12만 7,600원대. 그리고 제넥신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10위권에서 마감됐는데 오늘 8위권까지 치고 올라갔네요. 2.7% 이상 상승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임상 일정에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시장에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10만 2,7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NM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KMW 오늘 현재 움직임 없이 6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현재 시장이 좀 약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약 4분 만에 600억 원 넘게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부터 오늘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전일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1% 좀 강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장중에 좀 흔들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2,300쪽으로 그러니까 2,270을 돌파를 해서 2,300쪽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권 상황이 된다라 그러면 계속적인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 그러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같은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도 강했지만 2차 전지의 일부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IT에서는 강한 애들만 강하고 그러니까 지수가 2,300으로 가면은 모두 다 강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박스권으로 2,200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움직일 때에서는 2차 전지 쪽에서도 강한 LG 화학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강한 쪽들만 강한 흐름들이 좀 계속 연결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초보자들한테는 어차피 시장을 지금 지지부진하게 묶어둔다라 그러면은 제약 섹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슈에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서도 렘데시빌에 대한 이제 국내 공식적인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권고 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렘데시빌 관련주 파미셀부터 해서 뭐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그래도 약하지 않고 그다음에 강하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박스권으로 본다라 그러면 강한 쪽을 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에서 오늘도 매매로 공략이 가능한지 매매 시그널이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에서 이제 쌍용차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날 그 BYD라는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인수를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인수 매각에 대한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쌍용차가 이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중국 쪽에서 인수를 하든 어쨌든 그런 쪽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쌍용차가 전날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간 상태에서 이미 벌써 아침에서 이거는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아침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에서는 손절 라인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 라인이 16%가 많이 떠있기 때문에 그리고 밀리게 되면 공략은 가능하지만 3,000원 정도가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N자 목표치 올라왔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3,700원 정도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VYD를 비롯해서 뭐 베트남 기업 등 뭐 3-4개 정도의 업체가 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관련 종목이 전날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아침부터 쏴붙이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에서 막 쫓아가기보다는 공략은 가능하지만 손절선을 3,000원으로 둔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밀렸을 때에서 본인들의 그 손절 라인이 10%인지 5%인지 4%인지 그러니까 최대한 저점에서 좀 싸게 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단타를 임하더라도 지금같이 떠있는 상태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으니까 공격적으로 손절도 짧게 잡아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자, LNF인데 자,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자, 2차 전지 쪽이죠. 자, 전일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전날 강한 흐름들 10%, 17% 올라간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유상증자위가 나오면서 요 며칠 요때
전에는 6월 15일 날에 좀 강하게 좀 흔들리는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전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 이제 현대차의 정의선, 그다음에 LG의 구강모, 배터리 회동 예정 소식에 2차 전지 이제 급등이라는 이제 소식이 나와서 결국 LG와 현대차의 또다시 이제 배터리를 또 합작을 하는,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같이 뭔가 한때 따른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면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 전에서 한 며칠 전에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상증자들은 대부분 이제 악재로 보지만 그게 이제 유상증자의 목적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서 시설 자금 등의 확보의 목적으로, 물론 뭐 3자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설 자금 확보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로 오히려 둔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전일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샀죠. 또 최근에서 뭐 흔들림이 잠깐은 나왔지만 그 물량들을 다시 받아 먹으면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오늘에서 밀리게 되면 충분히 매수 공략 이것도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손절 가격을 한 깊게 잡으면 22,000원, 뭐 짧게 잡으면은 뭐 23,000원 잡을 수 있지만 뭐 22,000원짜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니까 이 정도의 손절선을 잡고 이것도 뭐 얼마든지 뭐 오늘 공략하시겠다라 그러면 지금 단기로 매수 가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인데요. 제넥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제약주인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모든 제약주들은 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약주들의 공략 방법은요, 떠 있는 종목들을 초보자들은 이제 초보자들의 얘기입니다. 뭐 선수들이야 뭐 제넥신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10만 원 깨지면 손절하겠다. 얼마든지 공략이 가능하지만 저는 초보자들은 어차피 지금 시장이 박스권을 갖춰져 있고 제약주들은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 움직인다라 본다라 그러면 좀 싸게.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지수가 갑자기 출렁거리면서 제약주들도 많이 빠진 애들은 10% 빠지고 적당히 빠진 애들도 3에서 5%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흔들릴 때 좀 싸게 공략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간에 저는 제약주는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넥신 같은 경우도 전일 코로나 이제 예방 백신 GX19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상자들을 좀 투여를 했더니 뭐 괜찮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대상자에도 투여를 완료를 했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DNA 백신이죠. DNA 백신인 GX19를 첫 번째 대상자를 투여를 했고 뭐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 원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건강한 일단 지원자를 대상으로 좀 진행 중에 있으며 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앞으로의 이제 1상을 마무리를 하고 2상, 3상 결국은 치료제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2상, 3상을 앞으로 하겠다. 이 약이 지금 치료제에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그런 얘기들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이제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라는 것까지만이죠. 그래서 그 얘기만으로도 지금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서도 뭐 제넨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바이넥스라든지 아니면 국제 백신 연구소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이제 회사들과의 같은 협력을 같이 DNA 백신을 개발을 위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가 있는데 뭐 관련주들도 전일날에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다시 좀 소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넨바이오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제넨바이오 다시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넥스 그 DNA 백신 쪽을 이쪽에서 서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차후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러오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오늘 보면은 그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그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사람 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시작주의 이제 승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한데 뭐 시젠도 진단 키트라든지 진단 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움직여주지. 어쨌든 녹십자도 지금 흐름들이 좀 강한 거 보면 역시 제약주에 대한 그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건드려주기만 하면은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여러분들이 쫓아만 가진 않는다라 그러면 뭐 제약주의 흐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넥신도 공략은 가능한데 지금 너무 많이 떠있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했다면 10만 원 정도의 손절선을 두고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뭐 제약주들도 굉장히 좋아서 제약주를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IT 섹터에서도 가는 애들은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질문 주셨던 LNF 같은 종목들, 안 그래도 이 종목을 바닥에서부터 유심히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2차 전지들이 많이 갔어요. 에코프로도 많이 갔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 좀 많이 올라갔죠.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없단 말이죠. 수급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LNF를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조정받게 되면 한 23,500원 정도 이쪽으로 조정받게 되면 이 종목을 조정 시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 안 내려오더라도 뭐 내일이라도 한번 조정받게 되면 이런 종목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뭐 2차 전지가 일단 주도주 섹터에서 거래가 실려 있는 쪽에서 지금 시장이 만약에 박스권으로 가도 주도주들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박스권으로 가든 2,300을 돌파를 하든 가야 될 쪽은 2차 전지 쪽과 저는 제약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거래량들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그쪽이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LNF도 쫓아 올라갈 것 같은데 앞쪽에 보면은 거래량도 여기도 마찬가지 실려 있죠. 그래서 뭐 LG항만 가는 것이 아니고 LNF도 조정받으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가 있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외국인들이 여기 15만 주를 팔았다가 다시 급하게 전일날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많이 샀고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따져보면은 지금 이 종목은 이쪽으로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에서 22,000원 손절선을 두고 23,500원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종목들을 좀 적극 매수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크게 흔들림 없이 좀 안전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제가 볼 때는 한 3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수 가격은 23,500원 말씀드렸지만 일단 오늘은 안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확 하고 흔들려주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흔들리게 되면 좀 공략을 해보시고 나서 35,000원 정도의 큰 M자 목표치.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목표치는 아닙니다. 지금 뭐 많이 움직였던 뭐 2차 전지의 애들의 흐름을 보면 뭐 그 정도의 흐름 정도,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 정도를 몇몇 종목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LNF도 이 정고점만 돌파가 되면 35,000원까지의 큰 목표치를 가지고 좀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이 좀 엇갈리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앞으로 당분간은 과열 진정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시장 장세부터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렸고요. 특히나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어지는 SK바이오팜 청약 이슈가 있죠. 대단히 큰 매물이고 시장에 온 관심을 받기 때문에 아마 청약 자금이 대단위로 몰릴 것 같은데 수급이 좀 분산되는 효과도 있어서 내일 모레까지는 어차피 시장이 좀 이렇게 박스권에 대비한 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할 거예요. 분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대비해서 어느 섹터의 어닝 추정치가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EPS 상향되는 섹터 쪽의 신이 어떻게 몰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을 준비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종목 세 종목을 빠르게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한국재지를 물어보셨어요. 한국재지 보유 중인데 매도해야 될까요? 글쎄요. 한국재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백상제, 아체지, 인쇄용지 뭐 이런 거를 하는 업황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펄프값이 급등을 해서 한 4, 5년에 걸쳐서 수지가 계속 안 좋았는데 재무 추이를 보시면 뭐 2018년부터 계속 꾸준히 이익을 내던 기업이 적자로 들어주고 특히 18년에는 330억 적자가 나고 작년에도 200억 적자가 나서 최근에 좀 굉장히 어려웠겠다. 그런데 대주주가 이제 해성산업이었는데 합병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합병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쳤는데 그 다음에 거래가 분산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가격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업황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펄프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원가 구성의 문제가 되니까 1, 4분기에 2천억 매출에 100억 이익이 남으로써 재무적 부담은 좀 줄어드는 상태. 더군다나 이제 제조업이니까 PBR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올라와서 0.23%니까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는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조금 옮겨들어오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또 월봉으로 보면은 최근에 지긋지긋하게 하락했던 구간은 지금 탈피한 모습이라서 장기 하락 국면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비중이 뭐 좀 많다. 그러시면은 반 정도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시고 반만 갖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고 보유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면 한번 갖고 가서 타겟팅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일단 직전에 요 국면을 넘어가면은 한 25,000원까지는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유 비중을 최소화한다면 갖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삼진 L&D라는 종목을 물어보셨는데 오늘 매수 시그널 어떤가요? 삼진 L&D는 뭐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딱히 좋을 건 없습니다. 금연사출 쪽이고 뭐 업황이 딱히 좋지 않은데 2차전지에 가스켓을 공급함으로써 2차전지 올라갈 때 가끔 테마로 묶이죠. 이런 종목을 들어갈 땐 철저하게 손절매를 정하고 가셔야 되겠죠. 직전에 거래량이 터졌는데 음봉이 나왔습니다. 분산이니까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직 깨진 모습은 아니니까 손절선을 6대 저가 2,470원이니까 2,460원을 손절가로 해서 들어가 보겠다. 그렇지만 많은 비중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매수를 들어간다면 매수를 해서 철저하게 손절매선은 지킬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이제 셀리드라는 종목이에요. 셀리드라는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하는 바이오 신약 기업인데 좀 상당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특수 섹터다. 잘 안 알려진 섹터고 파이프라인은 뭐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빅파마들과 뚜렷하게 거래 계약이 큰 단위로 이루어진 적은 없죠. 현재 공모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공모 이후에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최근에 올라와서 제약바이오 업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가치 평가하기는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없어서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업황이 지금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흐름 따라갈 텐데 최근에 공모가 수준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서 비중이 많으시던 당연히 반은 덜어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주도 섹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유 비중이 뭐 작은 부분이고 제약바이오가 워낙 핫하니까 이쪽 섹터를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갖고 가보겠다. 이런 마음이시라면 뭐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이격은 벌어진 편이죠.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다면 반 정도 매도 전략하면서 나머지 반 갖고 가보자.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세 종목을 같이 트레이딩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첫 번째 의뢰해 주신 종목이 보강산업입니다. 이것을 오늘 매수해도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 경북 지역 그 시멘트 레미콘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종목은 그 대구 신공항 관련해서 아마 신공항 테마로 이렇게 엮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관련해서 많은 좀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7월 중에는 관련돼서 아마 이제 후보지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 종목은 주가 차트로 이제 일단 보시자면은 현재 입장에서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4월 22일 날
장대 양봉에 이제 윗꼬리가 좀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한 2달여간 횡보 가격 조정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에는 그 이슈가 좀 많은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좀 염두를 좀 해주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이 종목을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매수 의견을 물어봐 주실 때 때문에 5일선을 단기 손절 라인을 좀 짧게 타이트하게 좀 잡고요. 아마도 한 5,500원에서 5,7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4월 22일 날 그 물렸던 많은 그런 물량에 대한 그 매물이 좀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므로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남영 비비안입니다. 일단 남영 비비안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시그널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주셨거든요. 일단 이 종목은 그 본업, 그러니까 여성 속옷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애국 테마로 엮여서 주가가 좀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영 비비안의 경우에는 남영 비비안 말고 모나미, 신성통상 이런 종목이 거의 이제 대장격이고요. 이 남영 비비안은 그 2등 3등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신성통상이나 모나미 같은 경우에 길게 좀 하락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신성통상도 오늘 이 남영 비비안도 오늘 좀 그런 하락세를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런 종목은 일단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망 쪽에서 조금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이런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앞으로 그 29일 날에 그 그 분쟁 해결 기구에서 그 일본과의 그런 그 무역 분쟁의 그런 조정에 관해서 아마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그 날 전까지는 아마도 이런 이슈가 이슈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지만 일단 오늘 관점에서는 일단 좀 관망의 의견 좀 어떨까,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관망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 일단 특수건설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장기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 시그널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수건설은 아시다시피 그 대북 철도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와 그 북한의 좀 관계가 좀 좋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개성에서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그 폭파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북 간의 그 경색 기류가 아직도 계속 확산되고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요일 날 조금 상승이 좀 나왔던 이유가 그 정부에서 그 이도훈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께서 그 미국을 좀 방문하셔서 그 대북 공조 그리고 이제 대응 방안을 좀 조율한다 이런 이슈로 금요일 날 좀 상승이 좀 나와줬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한미 간의 그 입장 차이가 좀 여전하고 북한과의 그런 관계가 아직도 좀 악화일로에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지금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오늘 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좀 나오는데요. 이런 아직까지 주가 차트에 있어서는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과정이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굳이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플러스 상에서 이렇게 매수하신다기보다는 마이너스권에서 좀 눌릴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6,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반등 나오면 매도를 한다.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시그널은 일단 트레이딩 가능하나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그널 전해주실 계획이신지 먼저 인사 말씀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조금 복귀를 했는데요. 서울경제에서 좀 뜻깊은 시간 가지면서 또 좋은 종목들 봐드리고 또 빠르게 좀 요즘 시장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맞춰가지고 좀 큰 수익 얻을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S맥인데요. 자, S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맥 지금 뭐 단타로 들어가도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가 포인트가 한 뭐 플러스 3%대에서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장난을 치는 듯이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자, S맥 아시겠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 굉장히 강했습니다. 실적 나아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했던 그런 좀 기대감에 따른 그 포인트가 좀 강했던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대감보다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2분기에 대한 포인트이긴 해요. 사실 1분기 때 이슈가 이랬습니다. 중국발 매출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1분기 때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한 1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좀 뉴스거리들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S맥 같은 경우는 주 고객사 자체가 화웨이입니다.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하량 자체가 1%가량 늘었단 말이에요. 자, 이로 인해서 S맥에 어떻게 해요? 네, 매출 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상승합니다. 특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 이상을 좀 증가하는 포인트를 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린의 주가가 한번 레벨업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매출액 자체도 거의 한 8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순이익은 거의 60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포인트 자체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냐? 작년에 사실 이 그림이었어요. 작년 요 포인트들, 작년 상반기 때 포인트가 사실 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별 재미가 없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네,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해는 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시장의 하락, 요 포인트, 올해 초반에 이 포인트 시장의 하락은 좀 무시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S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상승을 보였던 거예요. 자, 바닥 포인트에서의 상승 한번 주고 계단식 큰 원래 하락은 없었어야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올려치고 다시 한번 요 포인트.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이 좀 불안하다 보니 매도 물량은 나왔죠. 또 최근에 이제 한 6월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바닥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포인트가 특히 6월 같은 지금 포인트 자체는 3월과 같은 이런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매수 시그널을 좀 드릴 수 있다고 좀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물으셨다면 최소한의 포인트 얼마까지 봐야 되냐? 단기로 보셨다면 당연히 뭐 5에서 10% 사이의 수익을 좀 기대하시고 대응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닥 포인트부터 보자면 지금 1335원 포인트 보이지만 한 1,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올려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요? 자, 바로 이제 다음 달 들어가게 되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1분기 때 모든 실적이 반영됐다? 그건 아닐 거예요. 2분기 때도 충분히 중국발 실적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기대감이 잡히면서 주가가 상승 쪽으로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차트 포인트에서 보자면은 장대 양봉을 그리는 경우가 좀 간간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6월 달에 6월 9일 날 9%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이런 시그널 정도가 아마 단기로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포인트 치면은 최소한 20에서 돌파하면서 1,450원, 1,500원까지도 올려칠 수 있는 그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 어떻게 해요? 네, 단기로 어떻게 한다? 들어가도 된다. 다만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2분기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셔도 되겠지만은 최소한 더러 어떻게? 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20% 정도만 담고 들어가 보자. 자, 그렇다면은 좋은 수익 거두시면서 충분하게 수익 거두시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매수까지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한 1,450원 이상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안정적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요게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요. 자, 삼표 시멘트입니다. 삼표 시멘트가 매도를 할까, 보유를 할까, 요런 조금 대응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삼표 시멘트를 보기 전에 다른 것도 좀 볼게요. 자, 고려 시멘트. 고려 시멘트도 오늘 5%대 초반 상승 나왔다가 살짝 밀리는 모습이지만 5% 정도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일, 현대 시멘트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나 4% 이상의 상승. 3만원 이상까지 돌파했지만 좀 밀려주면서 한 4%대 이슈가 나옵니다. 자, 고민이 됩니다. 특히나 문의가 들어온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올 것인가? 더 나올 것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 시멘트 종목들 세 종목 다 윗꼬리가 다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게요. 뭐 게임을 할 때 특히 뭐 스타 같은 거 할 때 초반 러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아실 텐데 빠르게 오늘 치고 빠진 전략이 이미 한참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한 10시 넘어가면서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멘트 관련된 이슈가 된 것은 뭐 용산 이슈도 있었지만 그 당군 이래 뭐 거의 최대 뭐 개발이라 볼 수도 있는 한남 3구역 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건설이 품으면서 한 1조 7천억 정도 먹었나? 7조 원이라 죄송합니다. 7조 원 정도의 개발권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규모죠. 자, 그러면 이 이슈로 인해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네, 매출이 늘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당장의 이슈가 될까요? 중요한 건 당장의 이슈가 안 된다는 겁니다. 2분기 때 매출 이슈 잡힐까요? 안 잡혀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단기 이슈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 어떻게 해요? 조정을 받거나 다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빠르게 좀 상승하는 포인트 그려줬지만 개인들이 여기에 어떻게 해요? 매수해서 물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판 뉴딜 정책 이슈로 인해서 뭐 중국판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더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더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가 얼마였냐면요. 3,555원이었습니다. 7% 이상의 출발을 했어요. 여기가 바로 오늘의 손절 포인트입니다. 가격적으로 3,555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음 종목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매수하신 가격이 3,200~300원대 매수하셨다면은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은 요건 한번 지켜보세요. 3,555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 가격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면 조금은 그래도 양호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다가 오후장 대응하시든지 아니면 오전 안에 정리하시든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보자면 시노펙스인데요. 시노펙스 장기 관점으로 좀 오늘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 조금 보시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코로나 혈장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긴 좋았었어요.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과연 이게 더 움직일까에 대한 좀 부분. 하지만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이전부터 해서 물태화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여과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좀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좀 실적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실적을 제가 한번 이 종목은 알고 있는데 체크해보니 그렇게 전년 대비해서 좋아지긴 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회사가 나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냥 꾸준하게 자기 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슈. 지난 주말에 TV에서 이제 혈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이슈거리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완치되신 분들의 혈장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지만 위독 환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국내에서 2차 유행이 좀 번지고 있긴 하지만 약간 또 어떻게 해요 지금?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 포인트에서 이게 이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이슈는 되지 않을 거란 판단이에요.
혈장 치료제로 인해서 과연 매출이 얼마나 나중에 아주 먼 미래에 대한 포인트지 당장에 있어서는 이슈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이슈 자체가 시장이 어떻게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다,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 자체가 반반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지되는 것 자체가 뭐 연준의 대규모 자금 투자, 한국판 뉴딜 플러스에서 중국판의 어마어마한 뉴딜 정책들, 이런 포인트들이 바탕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지, 만약에 조금만 틀어진다면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시노펙스 굉장히 뭐 나쁘진 않은 회사지만 업종 자체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자면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조금 부족함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업종 포인트에서는 내년을 보거나 아니면 연말 맞춰 포인트 본다면 전 뭐 그 건설업 쪽도 꽤나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조업, 제약주 쪽으로 본다면은 비중은 상당히 좀 낮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하는 결정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하고 싶으시다면 가격을 좀 잡아볼게요. 현재 2,880원인데 주가 포인트가 최근 들어 4월 달에 보자면은 바닥에서의 밑꼬리들이 보이는 이런 작은 양봉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킬 건 좀 지키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선은 이 그림에서 본다면은 바닥에서 올려치는 시장, 이게 아마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이 음봉 자체가 사실 뭐 4월 22일이나 요때 또 5월 4일이나 그 다음 또 5월 28일 정도의 포인트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 충분히 가능한 포인트지만 한 번 더 쫙 밀릴 때 포인트가 가장 이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따져보자면 한 2,700원이 깨지면서 조금 올라오는 포인트가 나올 때 그 포인트 자체가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이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포인트 보시고 2,700원 하단에서는 매수하기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적 포인트가 더 우수해진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도 2분기 실적이 그 어떤 종목보다는 조금 양호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승 포인트 보시면서 대응하실 때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한 전고점 돌파 포인트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 그 또 이슈가 있죠. 왜요? 전고점에 대한 그 포인트 그림들이 살짝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 포인트에 맞춰본다면 다음 라인은 얼마인가요? 약 3,400원 라인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 포인트나 장기 중기 보시면서 한 3,400원 이슈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다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2,700원 아래에서 매수 대응하시고 3,400원 정도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수익률이 20%입니다. 적지 않아요. 그 포인트에 맞춰서 대응하시길 제가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조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도전 수익률 시그널 종목으로는 앞서서 이정수 전문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LNF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24,000원대 후반에서 25,000원대 초반에까지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23,500원대부터 매수를 해볼만 하고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